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지난번 에피소드에 연이어서 향수 조향에 필요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요, 에센셜 오일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거든요. 에센셜 오일을 프로파일링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, 이 오일들의 향을 프로파일링 하지 못하고 바로 향수를 조향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냄새를 그냥 가볍게 맡고 향수를 만드는 것 자체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한 가지 계열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플로럴 계열의 오일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플로럴 계열의 오일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. 이 꽃 계열의 오일들은 따뜻하고 감정적이고, 그리고 또 감정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고양시켜준다고 하죠. 감정을 이렇게 업 시켜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시트러스 오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기분을 업을 시키는데요. 이 꽃계열의 오일들은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호르몬과 연관된 것 중에 기분을 업 시켜준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여러분들 연애세포가 움직인다고, 사랑세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꽃계열의 이 오일들은 잘 조향을 해서 이제 향수로 만들게 되면 페로몬 향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자나 남자나 서로를 유혹할 때 뿌리는 향수를 만들기도 합니다. 이 꽃계열로. 근데 어쨌든 그런 꽃계열의 오일들은 이런 어떤 이성적인 감각을 좀 깨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꽃계열의 오일들을 가지고 또 궁테라피라는 것도 있거든요. 이건 약간 좀 TMI이긴 한데, 궁테라피를 할 때에도 꽃계열의 오일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꽃계열의 오일들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. 혈압을 좀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꽃계열의 오일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혈압 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. 저도 사실은 고혈압이거든요. 근데 이런 꽃계열의 냄새를 맡거나 바르거나 하면은 혈압이 정말로 내려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꽃계열의 오일들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기도 하고, 좀 안정감을 주는 오일이기 때문에, 내가 좀 불안하다, 아니면은 좀 긴장이 된다 할 때 이 꽃계열의 오일들을 이제 향기를 맡으시면 많이 이제 진정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방법인데요. 먼저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의 특성을 좀 아셔야 하는데, 이 시트러스 계열은 톡톡 튀는 그런 아주 산뜻한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분을 업리프팅 해주는데요. 이 오일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꽃 계열의 오일과는 좀 더 다르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분을 좀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, 주로 피곤하거나 지쳐있거나 심신이 막 이렇게 축 처져서 에너지가 없을 때, 이럴 때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이 에너지를 불어일으켜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합니다. 특별히 오렌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는데 해피 오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오일을 바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다운됐어,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향을 하러 오실 때 이 시트러스 종류의 오일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그런 오일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물론 있습니다.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이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. 그래서 많은 양을 사용해서 향수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어디다 뿌려요? 저희들이 대부분 살에다 뿌리잖아요. 이런 뭐 귀뒤, 목뒤, 아니면 뭐 이런 뭐라 그러죠? 손목 안쪽 이런 데다 뿌리는데, 햇볕, 특별히 여름에 해가 쨍쨍할 때 이 향수를 듬뿍 뿌리고 나갔다? 그러면 그 뿌린 곳만 좀 더 빨리 탑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름이나 해가 쨍쨍할 때에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을 엄청 많이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. 하지만 저희가 향수를 조향을 할 때
섞어 쓰는 정도의 양은 무관합니다. 뭐 몸이 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단독으로 그런 식으로 향수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됐죠.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고, 이런 빛에 반응하는 시트러스 오일들이 대부분인데,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오일은 빛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. 그게 바로 그린 만다린입니다. 그래서 그린 만다린은 안전하게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.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지만,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밝고 경쾌한 톤의 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번은 우디 계열과 어시 계열의 오일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. 이 우디나 어시 계열의 오일들은 차분한 베이스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베이스 노트에 가장 많이 쓰는 오일입니다. 지속성도 굉장히 길고요. 그리고 모든 향들을 잡아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향수할 때 베이스 노트로 많이 깔아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우디나 어시 계열의 오일들은 심신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각 계열의 오일들을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,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향수를 만드는 직접적인 그 방법을 이제 다뤄볼 거예요. 그래서 탑노트, 미들노트, 베이스 노트를 가지고 이제 향수별로 어떻게 우리가 향수를 만드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바이. 지속성도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이 감정의 안정, 진정,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디 계열의 오일이나 어시 계열의 오일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요즘 현대에서는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들쑥날쑥 하잖아요. 그런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, 그래서 그런지 우디나 어시 계열의 오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오일을 좀 알아보면 프랑킨센스 말씀드렸죠. 뭐 한국말로는 유향이라고 합니다. 유황 아니에요. 유향이고요. 그래서 프랑킨센스, 미르, 그 다음에 시더우드, 버티벌,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샌달우드도 있는데,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어스 계열의 오일은 샌달우드예요. 이 샌달우드가 너무 좋더라고요, 저는. 네, 그래서 저는 꼭 샌달우드를 넣어서 향수를 만듭니다. 이 베이스 노트를 하는 우디나 어시 계열의 오일이 있다면,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꽃 계열의 오일은 미들노트,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탑노트예요.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날아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벌 쪽 잎 계열의 오일을 볼 텐데요. 이것도 대부분 미들노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고 인기가 제일 많고 호불호가 별로 없는 페퍼민트, 그 다음에 뭐 티트리, 그 다음에 사이프레스도 있고, 그 다음에 로즈메리, 라벤더, 시나몬, 클로브,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오일들은 좀 강한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향 조절을 하면서 이제 블렌딩 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오일들은 폐하고 이 호흡기 관련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향수를 조향하러 오셨는데, 그 조향하러 오신 분들이 만약에 이 호흡기 계열이 좋지 않다거나, 아니면 심리적으로 강박이 있다거나, 어떤 우울증이 있다거나, 공황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요,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잎 계열의 오일들을 많이 뽑으시거든요. 왜냐하면 숨 쉬는데 편안해요, 이런 오일들이. 그래서 이런 오일들을 고른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향수 조향하는 것만 저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의 심리 상태도 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은 더 좋은 시간으로 향수를 조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각 계열의 오일들을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,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향수를 만드는 직접적인 그 방법을 이제 다뤄볼 거예요. 그래서 탑노트, 미들노트, 베이스 노트를 가지고 이제 향수별로 어떻게 우리가 향수를 만드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바이.